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중에서 정석가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앞선 고려가요 작품들을 쭉 학습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려가요가 작품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각 작품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석가는 보시면은 3년, 4연, 5연, 6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정석가의 가장 큰 포인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혹은 작품 해석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정석가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조가 6년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같이 쭉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주고 해석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핵심인 구조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볼게요. 딩아 도라. 여기 보시면은 하라는 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예전부터 높임 표현이에요. 그냥 딩이시여 도리시여. 그냥 딩 동물은 뭐냐면은 이건 악기. 이 징, 우리 뭐 징,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이 악기입니다. 악기의 종류예요. 자, 뭐 징이시여 도리시여. 당금은 지금, 지금, 지금 개상이다. 이 이라는 것도 높임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높임 중요하다고 했고요. 지금 계십니다. 징이시여 도리시여 지금 계십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똑같은 말이고요. 선왕성대. 자, 선왕성대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 선왕, 옛날 왕들이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다? 성대하게 다스렸다. 이 성대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태평성대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왕들이 다스리던 태평성대 아주 좋았던 시절이 좋았던 그런 때를 말합니다. 자, 이런 태평성대의 논이와지다, 뭐와지다, 이거 뭐냐면 놀고 싶습니다. 뭐뭐지다, 뭐뭐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다스렸던 그런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 부분 1년은 보세요. 핵심이 뭐인 것 같아요? 1년의 핵심은 태평성대. 태평성대를 뭐한다? 기원한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어떤 냄새가 나죠? 우리가 고려가요는 대부분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이나 뭐 관계나 뭐 이런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태평성대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고려가요가 어떻게 하면서 궁중음악으로 이제 삽입되면서 이런 내용이 첨가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요 일련도 원래는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첨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그 증거고요. 자,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하도라 지금 계십니다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바로 요 마지막에 나왔던 선왕성대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은 대상은 임금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임금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작품에서. 자, 2형부터 갈게요. 자, 삭삭기. 삭삭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사각사각 이런 의성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각사각. 옛날로 치면은 의성어죠, 의성어. 자, 사각사각한 새몰. 모래는 뭐냐면 모래. 모래예요. 이게 이어졌게 하면 모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새는 가늘다란 뜻이니까 가느다란 모래. 모래로 할게요. 사각사각한 모래. 별에는 벼랑. 사각사각한 모래가 있는 벼랑에 나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후렴, 그렇죠? 조음구 뜻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각사각한 모래벼랑에 모래가 있는 벼랑에 뭐하냐? 구운 밤. 자, 구워 있는 밤을 구워서 구운 밤 닷되. 자, 닷은 오고요, 그렇죠? 되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람, 킬로그램, 톤 이런 단위가 아니라 고유의 단위들이 있었어요. 뭐 돼, 말,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5개나 되는 어떤 일정 양을 심고이다. 요거 2도 높임이니까 네, 심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 벼랑에 구운 밤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밤 미음이 내려오면 그 밤이 우미 돋고 싹은 싹싹, 우리 식물의 싹이죠. 우미 돋고 싹이 나야, 그 밤이 우미 돋고 싹이 나야 유덕하신 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자는 누구요? 님이죠. 님과 함께 있는 건데, 이렇게 덕이 많으신 님을 여해와이시다. 여해다는 뭐라고 했죠? 여해다는 말은 이별하다, 뭐 누가 죽다, 사라지다, 뭐 이런 뜻이겠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지다가 들어가면은 뭐뭐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그쵸? 그래서 모래에 있는 벼랑에 밤을 구운 밤을 심어서 그 밤이 싹이 나야지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곳에 밤을 심었는데 그 밤도 구운 밤이에요. 그럼 이 밤에서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겠죠. 밤도 구웠고 이 환경도 모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싹이 나야지 임과 이별하고 싶다라는 말은,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 말은 결국 님과 뭐 하고 싶지 않다?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쵸? 상황 자체가 지금 싹이 안 나는 상황인데 싹이 나면 이별한다고 했는데, 그쵸? 그래서 또 하나 포인트를 보시면, 님과 이별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 의도하는 바는 이별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표면에서 나타난 표현과 실제 의미가 반대가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런가요? 이런 거를 반어법이라 그래요. 반어적 표현이라 그래요. 제가 반어법과 역설법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보세요. 공부할 친구들은. 어쨌든 표현하는 것과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반어법이 쓰였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그럼 다음 3년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옥으로, 자, 옥 보석이죠. 옥으로 연꽃을. 자, 이거는 우리가 뭐뭐의라고 했어요. 자, 소유격이라고 했어요. 고질은 꽃. 자, 이것도 중요한 꽃. 그러니까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사교라는 말은 색이다. 그러니까 옥으로 연꽃을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옥으로 연꽃을 만들었어요. 색입니다. 그래서 바회.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바회는 뭐냐면 바위. 그걸 연꽃을,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 위에 접두하여입니다. 접두하다는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식물에서 접붙이다, 접붙이다. 여러분들 접붙이다가 뭔지 알아요? 이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 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라내서 이 부분에 다른 식물의 가지를 이렇게 딱 접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는 요 접붙인 요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이런 걸 접붙이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바위 위에 옥으로 된 꽃을 이렇게 딱 놔둔 거예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삼동이 피어야. 자, 삼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삼동이 동이라는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 번의 겨울. 세 번의 겨울이니까는 그만큼 세 번의 겨울이니까 뭐 3년이죠, 3년. 3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요런 시간 동안 피어야지. 그 꽃이, 자, 이 삼동이 지나는 동안 3년 동안 피어야지만 유독하신 님, 똑같죠? 이연 마지막과 유독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꽃을 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바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 꽃이 뭐 해야 돼요? 펴야 돼. 이게 될까요? 옥으로 만들었으니까 실제 꽃이 아니고, 또 바위에 놨으니까 절대로 꽃은 피지 않겠죠. 그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임과 이별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는 요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반어법 쓰여서. 자, 또 볼게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보고 구조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쇠로. 이 무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쇠예요. 무쇠로. 자, 털릭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할게요. 뭐 주저리 긴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갑옷이야, 갑옷. 그래서 무쇠로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쓰이는 갑옷을 마라는 뭐냐면은 마름질이야, 마름질이란 말은 실제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는 뜻으로 할게요. 재단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어려우니까, 자,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나는 뜻 없다고 했죠. 무쇠로 갑옷을 만들어서, 자,
혈사는 철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철사로 주름을 받고이다. 그래서 이 갑옷에 철사를 통해서 이게 막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주름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다 헐어져야, 헐다는 말은 뭐예요? 이 헐다는 말 우리도 많이 쓰죠? 사라지다. 그러니까 막 낡아서 없어지다는 뜻이죠. 그 갑옷이 다 없어져야지만 유덕하신 님을 님과 이별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갑옷을 무쇠로 만들고 철사를 연결해서 무쇠 갑옷을 만들었어요. 이 갑옷이 없어져야 님과 이별하고 싶대요. 여러분들 이 철로 무쇠로 만든 갑옷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뭐 박물관 가보면은 뭐 신라 시대 그 이전의 갑옷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좀 녹이 슬었지만, 그렇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계속. 자, 5형 갈게요. 무쇠로, 위에는 무쇠죠. 무쇠로 이 보면은 한 소를 지어다가, 자, 한이라는 말은 이 중요합니다. 한은 크다라는 말, 크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큰 소,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짓다는 이 디어는 지다인데 이거 만들다. 자, 무쇠로 큰 소를 만든대. 이렇게 소를 이렇게 무쇠로 진짜 이렇게 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어서 무쇠로 소를 만들어서 철수산은 뭐야? 이 철이었죠. 철사니까 철로 만든 산이에요. 철로 만든 산에 놓습니다. 이 소를 철로 만든 산에 놓습니다. 이다는 높임이고요. 노호는 히읗을 앞으로 떼면 놓다는 뜻이에요. 철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 이 철초는 뭐냐면은 철로 만든 풀이죠. 그쵸? 철로 만든 산에 철로 만든 풀이에요. 다 철이에요. 지금 세 개가 다. 철로 만든 풀을 먹어야 유적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다. 자, 이것도 말이 됩니까? 철로 소를 만들어서 철로 된 산에 놔서 이 철로 만든 소가 철로 만든 쇠를 또 먹어야지 님과 여의고 싶대요. 다 불가능하죠 지금. 그쵸? 소가 철로 만든 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형까지는 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년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구술이, 리를 앞으로 당기면 구술이죠. 구절. 구술이, 바회는 앞에서 얘기했죠. 바위의 디신들, 디다는 떨어지다. 떨어지다. 구술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이딴. 이 긴이란 말은 히읗과 함께해서 끈이란 뜻이에요. 끈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또 그 다음에 지문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앞에서 이 천이에요. 천년을 외롭게 녀다 중요하다고 했죠. 살다, 지내다 이런 뜻이죠. 자, 천년을 외롭게 계신들, 천년을 외롭게 계신들. 이 신은 믿음, 그렇죠? 믿을 신자니까 믿음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이 믿음은 뭘까요? 화자와 임 사이의 믿음, 사랑이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뭐냐면은 구슬과 끈이 나오는 거는 이 목걸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막 구슬로 만든 목걸이인데 이게 바위에 떨어져요. 근데 구슬은 다 깨지겠지만 이 구슬을 연결시킨 끈은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천년을 외롭게 계신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자, 믿음도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요거 정리하면은 구조가 구슬이 있고 긴 끈이 있어요. 그쵸? 이걸 연결시킨 거죠. 뭐랑 연결시켜요? 질문. 천년이 계신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포인트는 요거죠. 자, 님과 님에 대한 믿음, 또 님이 나에 대한 믿음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끈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요 표현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 앞전에 했던 작품에서도 봤는데 요 표현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우리 고려가요 중에서 서경별곡에 있는 이연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쵸? 이걸 보면은 예전에 고려가요 작품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이 쓰였던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예전에도 많이 썼으니까, 유행했으니까 지금도 중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까지 딱 봤고요.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내용 봤으니까
구조 볼게요. 구조.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좀 이제 눈치챈 친구들은 알겠지만 구조가 이게 한 년에 구조가 1년은 제외하고요. 구조가 일단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망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인지 보세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자, 요걸 보고 얘기할게요. 자, 사각사각한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닷대를 이렇게 심어 보는 거예요. 닷대를 심어 봤는데 심어봐서 가정합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야지만 이 가정한 거예요. 밤을 심었는데 그 밤에서 싹이 나야지 뭐 하겠다. 마지막 소망, 내가 님과 이별하겠다 라고 하는 요런 세 가지 구조를 갖습니다. 요것도 볼게요. 보세요.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쵸? 조건. 그래서 그 꽃이 3년이 피어야지. 가정이죠. 자, 3년이 피어야지만 뭐 하겠다? 유덕하신 님과 여의겠다. 소망. 자, 요 세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쵸? 요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은 실현, 일어나기에 불가능한 가정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드는 거예요? 님과 이별하기 싫다는 소망을 들은 겁니다. 이게 지금 2연부터 5연까지 똑같이 이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표현으로? 반어적인 표현으로,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우리 이제 정석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성격은 당연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 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서정적. 그 다음에 이제 민요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제가 앞서 작품 얘기했던 거 보세요. 앞서 다른 작품 설명하면서 민요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민요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대표적인 민요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삼음보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작품을 보는데 해설에 있어서 민요적 특성을 지닌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작품은 삼음보구나. 그렇죠? 보시면 자, 위에 요거는 요 1년은 제외하고요. 삭삭기, 세모래, 별에. 그렇죠? 3년, 삼음보 보세요.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삼음보.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것이야. 삼음보. 유적하신 님을 여해야지다. 삼음보. 자, 이렇게 삼음보가 들어가고요. 삼음보가 민요적 특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가볼게요. 제재는 임과의 이별. 그래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그 말은 뭐냐면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드러나죠. 그 다음에 구성은 6년에 자 보시면은 연이 6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분절체란 말은 뭐냐면은 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졌다. 이거를 분절체란 말로 이렇게 문학적 용어로 써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연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절체. 저 용어를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서사가 1년이겠죠. 그쵸? 태평성대 나온 년. 그 다음에 몇 년이겠어요? 2년부터 5년까지가 본사겠어요. 그쵸? 우리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을 하면서 조건 주고 가정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소망이 드러난 여기 5년까지 들어가고요. 이게 본사고 마지막 6연이 바로 결사겠네요. 그쵸? 6연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부분 이 부분이 마지막 6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년 구성. 자 3단계 구성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뭐랑 연결시키냐면은 향가하고도 연결시켜요. 무슨 향가? 죄송합니다. 자 네, 보시면 지워지긴 했는데 이 3단 구성 아까 얘기했죠. 3단 구성이 뭐랑 연결시키냐면 향가하고도 연결시키기도 해요. 향가 무슨 향가? 식구체 향가. 식구체 향가도 보면은 서본결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향가가 고려가요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 연계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심화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갈게요. 사문법, 그쵸? 여기 민요랑 연결시켜서 자, 의의를 볼게요. 이별이나 향락을 노래한 대부분의 고려가요와 달리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고려가요들은 뭐였어요? 님과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 뭐 기다리겠다, 기다림, 뭐 슬픔 이런 게 막 드러나고, 그쵸? 향락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 만전춘별사 뭐 이런 거 보면, 그쵸? 그런 게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고려가요가 이런 형태인데 이 정석가는 이별은 아니지만 임에 대한 사랑 계속 잡고 있겠다, 임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는 그 사랑의 내용, 주제로 나타난 작품이다 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석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